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 지역의 선거구 변화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과 가평, 연천 선거구의 탄생은 막았지만 동두천 연천 선거구는 양주시 일부가 합쳐져 기형적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동두천 연천 선거구. 선거구 주민은 인구 산정 기준일인 지난해 1월 13만 3,206명. 선거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한 인구수인 13만 6,600명에 미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선거구를 인근 지역인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을 동두천과 연천에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두천 연천과 양주 두 개의 선거구는 개편됐습니다. 특례 선거구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주민들은 양주시 일부 지역이 동두천 연천 선거구에 통합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적으니까 아무래도 점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없잖아. 포천, 연천, 가평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서울시 4배 크기의 공용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획정안 통과로 거대 선거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형 선거구가 등장하면서 양주시에는 2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지키고 있는 고양갑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심의원에 도전할 양당 후보 모두 고양 지역 정가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인데요.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갑의 터줏대감인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진보정당 유일의 4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16년 정치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심 의원은 양당 정치 구조를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겠다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주자는 경선에서 문명순 지역위원장을 이긴 김성회 예비후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 예비후보는 정치연구소 운영과 유튜브 방송인으로 알려진 인물. 고양갑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 인물론으로 지역 인지도 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주자를 결정한 국민의힘은 7명이 몰렸던 기존 예비후보가 아닌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한 전 차관은 당초 경북 상주 문경에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된 후 고양갑에 배치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예비후보의 이의 제기가 나왔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경쟁력을 고려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의 수성에 새 인물 2명이 도전하는 3파전이 성사된 고양갑에서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학교가 집에서 멀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통학버스와 달리 운정 신도시의 학교와 학교를 잇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보도의 전병천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새학기부터 파주시에 도입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입니다. 학교가 집에서 멀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개로 나눠진 순환형 노선을 달리는 파프리카는 총 10개 기점에서 동시 출발하며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학생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행되는 파프리카는 버스 10대가 운정 신도시 18개 중고등학교를 2개 노선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첫 차는 오전 7시 30분, 막차는 오후 6시 25분에 출발하며 배차 간격은 5분에서 15분으로 등하교 시간에 대당 총 4회 집중 운행합니다.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승하차할 수 있고 연계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합니다. 일반 버스는 기다리면서 놓칠 수도 있고 먼저 빨리 갈 수도 있고 한데 파프리카는
그냥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편하게 본인이 사는 집에서 학교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올 수 있는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파주시는 올 상반기 운행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운정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12건의 철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KTX 파주 연장과 SRT 의정부 연장, 수도권 고속선 이복선화 등입니다. 일반 철도 사업은 경강선 연장선과 교외선 단선 전철, 포천 신철원선과 경원선 복선 전철, 광주 양평선, 통일노선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부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부시는 지난 5일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 3,769억 원보다 6.8% 증가한 1조 4,709억 원으로 기존 대비 94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바둑 전용 경기장, 고산 공공도서관, 호원천 보건사업 등에 362억 원이 투입되며 학교 급식과 보훈 명예수당, 지역화폐 등의 7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정부시의 추경 예산안은 3월 11일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친 후 추가 수정이 없을 경우 3월 18일 확정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